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제 봄이 돼서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좀 이렇게 꽃도 피고 하니까 흥겹고 약간 즐거운 마음이 확실히 드네요. 그런데 또 봄이 되면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공사 소음하고 먼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날이 더워지면 창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이제 먼지도 더 들어오는 것 같고 더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잠자고 있던 공사들이 계속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시거나 뭐 가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공사가 옆에서 시작이 돼서 균열도 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누수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균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누수되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송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는 둘째치고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법원 감정인으로부터. 그럼 법원 감정인이 한 3층짜리나 아니면 2층짜리 주택에 대한 그 누수 감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균열에 대한 보수 감정도 또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균열이 생겼다. 옆집에서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건물에 금 간 거, 그 다음에 집안 침하 생긴 거, 그 원인에 대한 감정해야 되고 균열 다 파악하고 보수하는 방법 다 감정하는 데 드는 돈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거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퉈야 되느냐. 건축 분쟁이 어렵거든요. 그게 일반인들은 자기가 직접 건축 분쟁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수 보강해야 되고 균열의 원인이 뭐고 집안이 어느 정도 침하됐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알겠어. 그 다음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비가 계속 새는데 그 누수의 원인, 그 다음에 확대 손해가 난 것에 대한 감정, 금액이 얼마인지를 또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고민인 거야. 이거는 피해는 보고 있는데 막상 공사 현장에서 소장들이 아우 제가 죄송합니다. 시공사가 잘못했습니다. 보상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협의를 기껏해야 뭐 몇백만 원 주겠다고 그게 끝인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만 떨어져도 그 금만 좀 가도 속상한데 내 집에 금이 갔다?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 변호사도 선임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규모가 너무 작거나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해요. 물론 근데 간이한 절차긴 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밀한 분석까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만약에 경제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반드시 좀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제도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인데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관할은 국토안전관리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이 관리를 해요. 담당은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갖고 있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회 고문 변호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를 해주느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정기간이 60일이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재정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재정은 120일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훨씬 더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이 간단하고 신청 비용은 없어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감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또 건축,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 그 조정을 통해서 분쟁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재정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화해, 재판상 화해라고 하는 건 밖에서 화해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화해하면 그게 화해 조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줬을 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 효력이 그전에는 없었다가 작년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 보면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 및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리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조정인데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정리해보는 게 어떠냐. 우리 균열이 생겼다? 그런 거 보니까 균열 이 정도면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500만 원에 한번 조정안을 제시해봐요.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교부하고 이게 화해조서와 동일한 요력이 생기지만 조정이 안 될 때는 조정 정결을 시킵니다.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조정이 불성립됐을 때는 뭐 새로운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더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모든 그러면 분쟁 조정 절차를 다 해주느냐? 신청 대상은 뭐냐면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 등 건축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집 지었다, 균열 생기거나 누수 생겼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그 진동에 대한 피해 분쟁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건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조권, 조망권 피해 분쟁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축을 할 때 설계를 맡겨놨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대금, 내가 설계비가 많다 적다, 설계 용역 대금에 대해서 관련된 분쟁도 조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 잘해준다 라고 하면 다 가겠지. 소송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 일조권 소송을 여태까지 한 550건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 금지시킨 것만 20건 이상이 넘는데, 공사 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100건에도 한 건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진짜 많이 시킨 거죠. 사실 22년 동안 20건. 근데 저희가 만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일조조망 부분에서 해결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상당하고 타당하다라고 하면 우리도 소송 안 하죠. 뭐하러 하겠어. 근데 여기서 판결 금액이, 조정 금액이 소송을 해서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대신 이 분쟁조정 신청을 왜 선택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송이 실익이 없는 거예요. 경제성 때문에. 아니 솔직한 얘기로 변호사 보수 내고 감정비용, 1조 소송도 감정비용을 내거든요. 다 내서 그 돈이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 1,500만 원인데 받는 돈이 1,700, 1,800만 원이다. 그럼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차라리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그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해서 하게 되면 한 500만 원이라도 받으면 들어간 비용이 없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취지지. 그 사실 소송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소음분지도 마찬가지인데 소음분지는 오히려 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리해서 신청해 드리기도 하고 직접 못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는 누수나 건물 균열로 인한 피해를 갖다가 분쟁 조정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용역대금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그 소음분진이나 일조 조망은 차라리 소송 안 갈 거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뭐냐? 기본적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공사에 관계된 자사위의 책임에 관한 분쟁은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영세한 어떤 그 우리 서민들의 어떤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나라 돈을 쓰는 건데, 아니 이거 자기들끼리 설계한 사람, 뭐 시공사, 감리자끼리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여기서 해줄 생각은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건설축 공사에 대한 분쟁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발주자라는 게 내가 건축주야. 건축주가 이 공사를 A라는 시공사한테 건설공사를 갖다가 발주했어. 이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내가 그 발주를 했어. 그래서 그 일을 시공사가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 해주다 생긴 분쟁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목공사 중에서도 터널이나 도로, 하천 등에 인한 건축물 피해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해주는 범위는 그러니까 인근 건축물에 옆집에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 짓거나 오피스텔 지면 생기는 건축 분쟁. 이거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와의 소송에서는 설계 용역 대금에 대한 부분, 설계비에 대한 분쟁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지금 일단 앞에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없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